그리고 인쇄가 끝나면은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책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책을 만들러 가야 되죠. 책을 만들어 가는데 아까 그 이야기했듯이 이제 인쇄소에서는 이걸 이렇게 펼쳐진 거를 첨부, 몇 첨부, 2첨부를 쌓아가지고 재본소에 옮겨요. 재본소에서는 이게 접지라고 해요. 이렇게 접어요. 이걸 접어가지고 페이지에 맞게 이렇게 접는데 접고 난 다음에 여기를 뭐 쳐내기도 하고 아니면 재본 마지막 단계에 쳐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접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500 몇 페이지까지 대수별로 정확하게 페이지를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합친다고 해가지고 이 과정을 정합이라고 해요. 이 정합을 하고 이 본드를 칠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 망사 종이를 이렇게 좀 입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따방이라고 해가지고 아래 위로 이제 책 만들었을 때 이걸 넣고 또 이제 조금 페이지 많은 거는 여기 보면 시월이 넣죠. 이제 책 이렇게 몇 페이지까지 읽었을 때 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시월이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상태로 해놓은 거를 이제 정합이라고 하고 이제 이 정합이 지금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양장 재본을 이야기하는 건데 또 재본 종류도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우선 양장 재본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망사 종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지를 표지가 찢어졌는데 하여튼 이 표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싸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표지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면지에 의해 가지고 내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면지에 의해서 책이 좀 두껍다 이러면은 뭐예요? 이 면지를 좀 더 질긴 걸 써야 되겠죠. 뭐 책은 뭐 이만큼 두꺼운 것도 있고 이거보다 두꺼운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면지를 좀 더 두꺼운 걸 써야 돼요. 좀 불안하죠. 네, 그런 이게 여기 면지하고만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책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비어 있어요. 바람을 불어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렇게 비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면지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내가 찢어 볼게요. 이렇게 찢으면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여기가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만 붙고 요 중간에 여기 뒷면은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면지로 하고 이렇게 당기면은 앞뒤로 바로 이렇게 분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 거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내가 좀 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종이를 이제 이런 표지를 카바라고 하는데 이 하드 카바는 이런데 같이 여기 보면은 이 두껍한 합지가 있어요. 이 합지도 몇 그램 쓰는 에 따라 좀 다른데 이 합지에다가 인쇄를 한 거를 여기 발라서 표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표지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싸발이라고 해요. 싸발이. 표지를 인쇄한 거를 싸서 발라가지고 만든다고 해가지고 싸발이 표지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인쇄소나 시중에서 그렇게 이야기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은 보면은 또 다르죠. 예, 이런 것들은 보면은 종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크로스라고 하는데 크로스도 G크로스하고 포크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천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천같이 생긴 인조 종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이것도 또 색깔이 또 다 다르겠죠. 뭐 어떤 성경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주로 붉은색으로 하고 이 색깔이 또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인쇄를 하면은 잘 안 받기 때문에 보통 박을 해요. 예, 음박, 이거는 지금 금박을 한 거죠. 이제 은색으로 하면 음박이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박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물론 인쇄도 되긴 돼요. 이렇게 하고 또 옛날 책 같은 데 보면 막 여기다 뭐 빨간 줄, 노란 줄 넣어가지고 보기 좋게 애들 전집 같은 거 보면 막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케이스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거는 이렇게 크로스 재본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크로스 재본을 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씌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만든 이제 내지 자체도 사와리 표지를 한 데다가 위에다가 이제 자켓을 이렇게 씌울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인문학 쪽에서는 이걸 많이 씌우는데 다른 데서는 이걸 안 씌우고 그냥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재본이 이제 양장 재본인데 말로는 이렇게 간단한데 실제적으로 여기 온도 칠하고 페이지 맞췄고 정확하고 뭐 이렇게 또 이것도 여기 보면은 양장 재본은 여기를 눌리는데 요걸 이제 보면 마름이라고 해요. 요걸 눌려가지고 등이 동그랗게 이렇게 잡히면 반대로 여기는 동그랗게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이렇게 마름이 잡아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양장 재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비용도 훨씬 더 비싸요. 재본을 했을 때 이제 이 같은 양장이라도 이걸 이렇게 제껴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6페이지나 32페이지 단위로 여기에 실로 꿰맨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실로 꿰매는 거를 강아리 재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실재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은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정합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얽히게 해가지고 재본을 하는 거를 아지노 재본이라고 해요. 아지노 재본. 실재본이냐 실재본이 아니냐에 따라서 책이 탄탄한 게 다르고 비용이나 공정이 또 달라요.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양장 재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은 이제 보통 쇼프트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하드카바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무선 재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똑같아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여기다가 하드카바를 입히지 않고 이 표지를 바로 입히는 거죠. 예, 이럴 경우에 이걸 무선 재본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다르죠. 이렇게 보면은 무선 재본하고 양장 재본은 이렇게 양장은 이게 마름이를 잡아서 동그랗지만 이거는 여기가 일직선이죠. 여기도 등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뭐 애들 책 같은 거 얇은 책은 또 달라요. 예, 이제 그렇게 재본하는 방법이 또 다른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정합을 해가지고 무선기에다가 넣으면은 자동으로 이 표지하고 내지가 본드가 다 묻어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도 본드가 다 묻죠. 양장 재본은 펴지기 위해서 양옆에만 이제 본드가 묻는데 이거는 이제 본드가 여기 통으로 묻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르고 보통 이제 마사 인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무선 재본이나 떡 재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메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풀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떡 재본이라고 해요. 이제 이 무선하고는 또 원리가 조금 달라요. 더 간단한 재본이죠. 그런 건 본드만 칠해가지고 표지만 그냥 씌워가지고 하는 재본이고. 그래서 크게 봐서 이제 재본을 이제 양장 재본이냐 무선 재본이냐 이제 또 양장 재본도 하드카바를 해가지고 실로 다 꿰매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재본하는 과정도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양장 재본이긴 한데 이렇게 무선에다가 넣으면은 이 책 형태가 나오겠죠. 그런데 또 책 사이즈에 맞게 여기를 이렇게 재단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죠. 처음에 보면 막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 책이 금방 여기 봤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려면은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인쇄할 때 보통 재단선 이렇게 dom보선을 정해줘요. 이 부분을 짧게 해가지고 물론 재본소에서 이제 책을 또 그것도 뭐 매치로 또 따져요. 이건 뭐 매치 몇 년 뭐 이렇게 따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같은 신국판이라도 재본소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책 꽂아놓은 거 보면 이게 딱 같아야 되는데 딱 같진 않죠.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밴딩을 해가지고 트럭이나 이런 걸 실어가지고 사무실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재본이 끝난 건데 재본소에 가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공정을 거쳐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 페이지를 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깔아놓고 손으로 쭉쭉쭉쭉 페이지를 추려가지고 재본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500페이지다 그러면은 250바퀴를 이렇게 돌아야 이제 책 한 권 재본할 수 있도록 정합이 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거기 가보면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한 장씩 넣으면은 이렇게 쭉 돌아가가지고 페이지별로 딱딱 간추리게 된 게 딱딱 나와요. 그래서 묶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한 재본을 무선인데 이렇게 날개가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무선 날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이 없는 이제 날개가 없이 여기를 자르는 거를 그냥 원터치 재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를 잘라버리면 이 표지가 잘라지겠죠. 그래서 여기 뒤를 맞춰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냥 다 해놓고 여기 그냥 자르면 쉬운데 이제 날개가 있는 거는 재본 시간도 더 걸리고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받아야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날개 이제 재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것도 날개가 있나? 지금 날개가 없잖아요. 접어가는 거. 이런 거는 일로 무선 넣고 그냥 여기 자르면 되죠. 그게 더 간편하죠. 이건 이제 원터치 재본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재본까지 이야기를 내가 대충 했어요. 대충 했는데 그냥 이런 과정만 이야기했을 뿐 기술적인 거 이런 거는 전혀 이야기 안 했는데 디자인을 할 때도 인쇄소에서 이렇게 색깔이 나올 거다고 기대하고 이제 디자인을 했는데 가보면은 이제 모니터 색깔하고 실제적으로 인쇄 나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인쇄 감리를 하러 디자이너가 직접 인쇄소에 가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재본소에서 이걸 접을 때 이렇게 반대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페이지가 막 얽혀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상태도 여기에다가 이제 바탕 색깔을 얼마 정도 지정을 했는데 이게 너무 진하게 나왔다든가 아니면 더 연하게 나왔다든가, 또 이 글자가 한자 같은 게 이렇게 뭉개져 가지고 막혀서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인쇄 감리 보러 갔을 때. 그렇게 이걸 인쇄가 완벽하게 돼 가지고 이렇게 적었을 때 재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제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리꼼이라고 해서 판을 안 쳐보면은 엄청나게 헷갈려요. 이게 왜 헷갈리는가 하면은 이거를 접지 않았을 경우하고 접었을 때하고는 이제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건 지금 8페이지 정도 나오게 접는다면은 이러면 4페이지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접으면 8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보통 이렇게 했을 때는 16페이지라고 했죠? 이렇게 접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접으면은 이제 어떤 면은 이렇게 막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페이지가 16페이지가 나란히 되게 해야 되죠. 그럼 보면은 이게 1페이지죠. 책으로 만들었을 때 2페이지, 3페이지, 이제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16. 최종적으로 완성됐을 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맨 뒤에 이렇게 16페이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펼칠면으로 이렇게 한번 펴보자고요. 조금 찢어져 있지만 이렇게 펼칠면으로 펴보니까 어때요? 1하고 8하고 앉혀있고 9하고 16하고 앉혀있고 13하고 12 앉혀있고 그 다음 4하고 5하고 앉혀있죠? 이렇게 다 다르죠, 페이지가. 네. 그리고 이렇게
그 판을 안 치는 거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판 안 치기나 뭐 일본말로 그냥 하리꼼이라고 해요. 예. 털려져 버리면은 나중에 책을 만들었을 때 페이지가 엉망이 되겠죠. 그냥 이런 데다가 뭐 간단하게 뭐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필침면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이제 자동 그 판안치기가 돼요. 그 인쇄 직전에 PDF를 가지고 판을 안 쳤을 때 편집자가 이게 맞는 거 확인을 해가지고 인쇄소로 넘기겠다고요. 그래서 그 판안치기를 이제 출판사에서 프로그램으로 안 치기도 하고 인쇄소도 안 쳐가지고 출판사에서 확인해가지고 이제 하기도 해요. 오늘 내가 그 제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는 편집 디자인이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한다. 출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일정한 양의 종이를 재단을 해가지고 종이 연수에 맞게 해서 넣는다. 그 다음에 인쇄기에다가 인쇄소에다 종이를 넣어가지고 오페서를 할 건가 마스를 할 건가 이렇게 인쇄를 한다. 그 다음에 인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본을 할 때 이제 양장을 할 건가 무선을 할 건가 또 무선인데 무선 날개가 있다 없다 또 양장인데 크로스를 이제 그 뭐 인쇄발이 크로스를 쓸 건가 아니면은 또 따로 G크로스나 포크로스를 넣어가지고 할 건가 이제 이런 거를 정해서 이제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후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책을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서점에 이런 데 가보면은 여기 검은 부분만 질감이 나게 만지면 도둑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네, 그렇게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보통 에폭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형압이라고 해요. 에폭시하고 형압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이게 조금 입체감이나 질감이 나게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그거고 그 다음에 이 표지를 코팅을 하죠. 이걸 지저분하고 이제 뭐 다른 거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데 이 코팅은 크게 봐가지고 출판사에서 쓰는 코팅은 라미네이팅 코팅이라고 해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 안쪽이 다 보이게 하는 거를 이제 유광 코팅이라고 하고 그 약간 이제 어두운 색깔로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를 무광 코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닐로 씌우지 않고 코팅 액을 이렇게 쭉 뿌리는 게 있어요. 이게 쭉 지나가면은 이렇게 쭉 뿌리는데 그걸 가지고 UV 코팅이라고 해요. UV. 예, UV 코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UV 코팅이 훨씬 비용은 싼데 아무래도 좀 깔끔하진 않겠죠. 비닐로 딱 씌우는 것보다. 예, 그래서 UV 코팅하고 라미네이팅 코팅이 있다. 또 같은 코팅이라도 유광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약간의 그 불투명하게 이렇게 무광으로 하는 것도 있다. 이제 그리고 또 책을 또 뭐예요? 책을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띠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좀 있습니다만 이런 케이스 또 케이스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별도 비용을 또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야 되고 또 재본소에서는 또 그 케이스를 만들려면은 이제 케이스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앉힐 건가 또 크기를 얼마나 할 건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그 두껍한 하지 종이에다가 그 케이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책을 끼울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케이스 재본을 별로 안 하는데 그 일본 책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는 보면요. 대부분 케이스 재본을 하고 또 케이스 재본하기 전에 여기다가 그 유산지라고 해가지고 기름종이로 또 씌워가지고 다시 케이스에다 넣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아마도 그 습기가 좀 많이 찬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종이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제 습기가 많고 기온이 많이 바뀌었는데 뭐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나 이런 나라만큼 습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본에 대해서도 지금도 이런 그 옛날 책 느낌이 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복감본이라고 하는데 옛날 한지로 찍으면 더 좋겠지만 이건 한지로 찍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 국보로 있는 직지인데 이런 책 같은 거는 보면은 아까 내가 설명한 저번하고 또 완전히 다르죠. 예, 이런 책들은 보통 보면은 옛날에는 한지로 찍었기 때문에 이거를 접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앞뒤 이 안에는 비워두고 앞면 뒷면에다가 그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필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판이나 이제 그 금속으로 해서 판으로 이제 찍죠. 우리가 계속 자랑하고 있는 게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금속 활자가 상당히 앞섰다 하는 게 이 직지가 발견돼 가지고 그 뭐 구텐베르크가 했던 뭐 이 금속 활자보다 뭐 200~300년을 앞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쇄 기술로. 그 옛날에도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재본은 했는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양장으로 본드를 칠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꿰매가지고 그래서 이런 재본을 호부장 재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거는 묶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5번을 묶어요. 5번을 묶고 이 색깔도 이제 이 붉은색이나 청색이나 이런 거를 주로 써요. 근데 중국 책은 이걸 4번을 묶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하고 중국 책하고도 옛날 책도 좀 구별이 가고요. 그래서 이런 큰 책도 보면은 여기가 간격이 크니까 6번 묶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5번 묶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동국정운이라고 해서 그 훈민정음을 만들고 했을 때 음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귀중한 책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국보로 되어 있는데 그 이런 그 옛날 책을 그대로 복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복간본이라고 하고 옛날 책을 이렇게 그대로 만들지 않고 옛날 책 내용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영인본이라고 해요. 그 빛을 영자를 써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듯이 비춰서 찍어가지고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영인본을 만드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필사본이라든가 이런 판본을 그 다 현대 글자로 옮겨 놓는다든가 하면 이 글자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필사를 했던 거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영인본을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옛날에 만들었던 내용을 지금 오늘날에 똑같이 보기 위해서 그런 영인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청나게 대량으로 뭐 20년, 30년 동안 뭐 잡지가 나왔다. 그거를 지금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다시 다 만들기 힘드니까 이제 영인본으로 합본해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조강이라든가 뭐 옛날에 개벽이라든가 삼천리라든가 이런 잡지는 뭐 엄청 여러 횟수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원본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인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아까 이야기했던 한 4~5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을지 말해봐요. 하여튼 뭐 내가 이야기하는 중에 질문한 내용이 생각나면은 다시 질문을 해도 되고 또 다음 뭐 쉬는 시간에 질문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어쨌든 이 제작은 출판 그 과정의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아무리 그 교련 교육을 잘 보고 디자인을 잘 해놓고 편집을 잘 해놔도 제작을 해가지고 책이 잘못 나오면은 그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일부만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마지막 제작할 때 감리를 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 시간을 아끼지 말고 꼭 좀 확인을 하고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지. 그 책을 잘못 만들면은 그 원재료로 들어갔던 종이나 제본이나 인쇄비에 대한 거는
이렇게 보상받을 수 없고 다 이렇게 재단해가지고 버리고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쇄 감리를 보는 거는 좀 철저하게 봐야 되고 또 제본도 이제 이런 같은 뭐 이런 책에 이 카바를 씌워놔도 뭐 이걸 잘못 씌우면 카바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는 바로 다시 씌우면 되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 돌아갔다든가 잘못되면 아까 봤지만 이거 다 뜯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뜯어가지고 다시 뭐 일부는 재생하지만 거의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작하는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긴장을 하고 뭐 다른 기계를 조립을 하고 이런 것도 복잡하지만 사실 책을 제작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오늘날에는 그래도 워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인쇄소에다가 넘기면은 이런 무선 제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한 일주일 정도면은 책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양장은 한 10일 정도나 한 15일 정도면은 책을 천천히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편집 디자인 일정을 조정을 해야 나중에 책 납품을 한다든가 책 출간일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만